27차 첫 번째 임장,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임장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상말이라는 곳인데, 우선은 여기 해당 지역에 우리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우선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포시거든요. 여기 경기도 김포시니까 김포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김포시 옆에가 여기 인천이죠. 김포시 바로 밑에가 인천시 서구가 있고 계양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저기 있죠. 저기 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있고, 부천도 옆에 좀 맞물려 있네요. 그러니까 부평구는 여기 밑에 있고 인천. 그래서 김포시가 이렇게 있죠. 김포시 바로 위쪽은 한강 건너서는 파주시하고 일산 서구가 아마 위치할 겁니다. 김포 하면은 크게 이제 김포시거든요. 우리가 대곡면에 와 있죠. 네. 대곡. 요쪽이 서해죠. 여기가 강화도고. 강화도는 저기잖아요. 인천이죠. 네. 인천시 강화군. 강화군 있고 옹진군 있고, 인천시에는 군이 두 개가 있죠. 옹진군 하나 있고 강화군이 있고, 나머지는 구죠. 구. 인천 광역시죠. 김포시에는, 경기도 김포시에는 읍이 양촌읍, 김포읍, 고촌읍, 죄송합니다. 양촌읍, 통진읍, 고촌읍. 나머지 여기는 동입니다. 무슨 동. 그럼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잠시 들릴 때가 장기동 있죠. 장기동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장기동은. 그리고 면이 하나, 월곡면, 하성면, 대곡면. 우리는 현재 대곡면에 와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월곡면도 갔는데 위치가 서울에서 근접하기에는 대곡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개략적인 이제 아실에 있는 거를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요쪽이 이제 김포죠. 요쪽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통진읍, 그리고 이쪽이 대곡면이고, 이쪽 위쪽이 일산 서구가 있고, 이쪽에 파주시가 있고요. 여기 한강 위로 올라가죠. 임진강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요게 외곽순환도로예요. 기존에는 제1외곽순환도로. 여기가 제2외곽순환도 현재 연결 공사가 현재 공사하는 제2외곽순환도로죠. 그래서 제1외곽순환도로가 팽창하니까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죠. 요렇게 하나 있고, 요게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영종도 가는, 영종도가 인천 중구죠. 중구.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저 장기동 갈 때가 여기는, 여기 이따가 아파트 갈 때가 장기동. 특징은 요게 인천 2호선입니다. 2호선. 그 요게 인천 1호선 전철. 요게 연결되죠. 나중에 이쪽으로, 인천 저기 김포 쪽으로. 그리고 여기 9호선 있고, 김포공항역 여기입니다. 김포공항. 그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있죠. 현재 운행될 겁니다. 골드라인이 김포공항역에서 이렇게 요 라인입니다. 구례역이 어디예요 지금? 네? 구례역. 거의 끝. 골드라인? 끝? 양촌역이 끝이고 이 정도 될 겁니다. 구례역이. 그렇구나. 그래서 요 골드라인 특징이 뭐냐? 요 저기 한강변 있죠? 한강 따라서 이게 라인이 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철이죠? 지하철 전철. 그래서 맨 끝에 골드라인 맨 끝은 양촌역.
김포공항역에서 시작을 해서 양촌역. 김포공항역은 또 5호선도 지나가고 9호선도 지나가죠. 그래서 김포공항역은 4개 여기 아마 4개 라인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때가 향후 여기 대화역 GTA GTX-A. 예, 여기 대화역 여기가 많이 크로스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대화역, 킨텍스역, 일산 쪽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쪽에 와 있죠, 이 정도에. 네. 좀 더 요걸 보시면 더. 요게 지금 GTX B 라인이고 검단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공항에서 요게 그 5호선 연장되는 게 요 라인이고 김포공항역에서 요거는 지금 GTX D 라인을 발표했다가 다시 뭐 취소했다가 그랬거든요.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요게 좀 전에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예요. 제2 외곽순환도로. 현재 요게 지금 점선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연결되면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파주예요, 북쪽으로는? 네네. 아, 파주 여기 이쪽은. 그리고 여기가 제일 외곽순환도로. 원래는 순환도로라고 외곽순환도로로 했죠. 근데 네. 이제 하나 더 생기니까 제1, 제2. 그럼 이게 점점 팽창되는 거죠. 이게 수도권이 도시가. 그래서 이 안에만 있어도 요 인근에만 있어도 어떤 교통의 그 원활한 흐름 아주 원활하게 흐름이 되겠죠. 본 물건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2-07-151-008 이게 가운데 공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국가재산, 지자체 재산이 하나가 있고 압류재산,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생탁 공매가 있고 총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거는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을 알 수가 있는 거는 물건 그 경매는 사건 번호 또는 물건 번호죠. 가로쳐진 게 물건 번호죠. 사물. 공매는 세 가지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 단위가 5개면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그 경매와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경매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 체납에 의해서 나온 물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김포 세무서에서 이 채무자가 돈을 안 내니까 세금 체납했겠죠. 그래서 옴비드를 통해서 캠코에서 내보낸 겁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이 돈을 경매는 배당이죠. 이거는 배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죠. 당초에는 12억에 나왔다가 현재 2번 유찰돼가지고 9억 7,80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목요일이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는 월, 화, 수 하고 목요일날 발표한다 했죠. 어저께까지 입찰했었고 9억 최저가 9억 7,800 입찰했었고 오늘 11시경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거예요. 요번에 또 떨어지면 또 다음 주 월, 화, 수에 3일간 입찰을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개찰해서 낙찰자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좀 스피드 빨라요. 경매는 잔금 내는 날짜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팁이 하나 생기거든요. 경매와 공매가 같은 물건 가지고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가 잔금 내는 사이에 공매가 중간에 튀어나왔다. 공매가 먼저 잔금 내는 기간 먼저 낼 수가 있어요. 먼저 내면은 그 경매는 취하가 됩니다. 취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먼저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낙찰 금액 보고 그보다 더 싸게 공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경매 진행한 날짜하고 공매 진행한 날짜하고 그 사이에
그거를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은 경매에 낙찰된 금액을 보고 거꾸로 그 금액보다 더 낮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해요.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잔금 먼저 내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매건 공매건. 그러면 먼저 내는 쪽에서 잔금을 내버리면 나머지 경매나 나머지 공매는 취소가 돼버려요. 취하가 돼버려요. 이건 얼마 만에 낸다고요? 경매는? 한 달? 경매는 경매는 한 두어 달 걸려. 경매는 낙찰이 최고가 매수인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한번 들어가고 그게 일주일, 그 다음에 매각 확정 이게 또 일주일이에요. 2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3일 이후에 잔금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2주 3일 14, 17일 지나죠. 거기다가 잔금 대금 납부하라고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줘요. 그러면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있죠. 근데 그때도 또 못 내도 돼요. 좀 잔금을 경락 잔금을 만약에 우리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대금 날짜 기한까지 못 내도 약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또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 재매각 공고가 나가기 3일 전까지만 돈을 이자까지 해서 같이 내면 돼요. 그러면 총 다 해서 약 2달 반, 석 달 정도가 걸려요. 돈 내는 기간이. 그때 사이에 이게 나타났다 하면은 요때 잔금을 미리 내버리면은 그 사이에 내버리면은 그 경매는 낙동강 오래가 되겠죠. 낙찰자가 생겨도 공매 물건이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는 빨리 진행되잖아요. 이건 얼마 만에 내라고요? 공매는? 3일 만에. 잔금은? 잔금은 근데 며칠 또 기한이 있는데 3일 이후에 잔금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공고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목요일 날 개찰을 해서 언제 잔금 낼 수 있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한가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물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그 스포츠 미니카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임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그 자동차 레이싱 그 동호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현재 스포츠 뭐 카 레이싱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매는 하고 달리 공매는 중요한 거는 경매는 매각 물권 명세서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보시고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이나 배분 요구 종기 이전까지 권리신고를 했는지 우리로서는 과연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걸 보시려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추가로 물어줘야 그 대항력이 있다고 하면은 임차인 주거용은 주거 임차인이지만 여기는 상가나 공장은 사업자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항력은 세 가지죠. 주거 임차인은 계약, 인도 전입, 개인 전이죠. 그러면은 공장이나 상업용은 좀 더 쓰는데 앞으로 세분화 가겠습니다. 개인 전이 개인사로 바뀌죠. 전입신고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래서 우리는 상가나 공장은 개인사구나. 개인전과 똑같죠.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 그럼 전입신고 열람도 해봐야 돼요. 전입신고도 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또는 사업자가 돼 있으면 또 사업자 개인사 그게 언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였을 때 말소기준 권리는 6+1이죠.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플러스 1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지만 만약 전세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그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화 된다고 했죠.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이것도 똑같이 권리 분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일 1순위는 제일 0순위는 경매 비용, 이거는 공매 비용 빠져나가고 몇백만 원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제 순위 배당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저기 소소한다 했죠. 소액 임차인하고 또 뭐 있죠? 근로자. 임금채권. 그래서 임금채권은 3개월치 급여하고 3년치 퇴직금, 그게 배당이 되고 배분이죠.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가 당해세, 세금이죠. 당해세는 현재 여기가 우리 김포시죠. 김포시는 김포시에 있죠. 이게 그러면 당해세를 보려고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당해세는 두 가지가 국세와 지방세죠. 국세는 김포세무서, 지방세는 김포시 시청이죠. 시청에 있는 세금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셔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늦어도 먼저 배당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확정일자 날짜하고 요게 관련된 세금 있죠. 조세는 다른데 이제 세금 똑같아요. 국세와 지방세예요. 다른데 세금이 걸려 있는 거를 법정기일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내라고 해요. 요거죠. 법정기일. 재산 명세세예요, 그거? 네네네. 요거는 당연히 보니까 딱 봐도 이게 엄청 빠르네요. 이런 게 있네, 많이 있네. 먼저 배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터디 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고. 벌써 이 김포 세무서 있죠. 이건 당해세죠. 맨 마지막에 8억 원이야. 우리가 지금 이거는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다 먼저 배당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김포시청, 그것도 당해세죠. 징수과에서 뭐 몇천만 원씩 있어. 보통 지방세가 작거든요. 근데 이게 몇천만 원씩 있다는 건 좀 큰 거예요. 진짜. 근데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한참 동안 유찰이 돼야겠죠. 뭐, 그죠? 국민건강보험도 3,700만 원. 대학력 없어요? 네. 대학력 없으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왜 대학력?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인데. 아, 2020년 2021년 1월 18일. 근저당권자가 걸 2019년 12월 18일. 아니요, 12월이 아니고 저거예요. 제일 빠른 게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순위네 또. 그러니까, 대학력이 후순위가 없어요. 대학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추가될 돈은 없다. 단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이제 명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렇게 임차인을 논다든지. 배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확정일자 있죠.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그 중에서 더 늦는 게 기준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좀 더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네. 또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법정기 이게 많이 다른 뭐 지방세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서울시청의 뭐 지방세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한 날짜 있죠. 요 시작한 날짜하고 확정일자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먼저 앞서면은 그게 먼저다. 그러면 거의 그 배당에 대해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가치는 가격과 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가격이 과연 싸느냐 안 싸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토지 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하고 따져서 보시고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공장 위치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각자의 그 판단 기준에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타 사항에 보면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여기 748제곱미터 748회배 약 한 230평 정도가 여기 230평 정도 되겠죠.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아마 임차인이 만든 것 같아요.
이 내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외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 뒤에 옹벽 보이시죠? 옹벽이 여기서 이 정도 제각각쯤에 그 뒤에 그 본 건물이 있는데 여기 좀 옹벽 라인이거든요. 근데 아니 옹벽인데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토지가 산 번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몇 평이다, 예를 들어서 600평이다 하면은 한 100평에서 150평을 못 찾아 먹었어요. 번면에 있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전면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짜면서 빛이 들어. 여기 보시면은 요 건물이 요게 지금 창고 건물이고 요게 앞에 게 뒤에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창고입니다. 창고 건물인데 저기 건물인데 뒤에가 이만큼이 예에서 이 건물 폭만큼이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폭 저만큼이죠. 네. 저 나무 있죠. 까치 나무. 네. 저기까지 갔어야 돼요. 근데 저기부터 이제 번면을 치다 보니까 이만큼은 땅을 못 찾아먹은 거죠. 그래서 토지 활용도는 약 한 20-30%가 죽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당 토지 가격은 자, 이상으로 대건물 상마리에는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꺼주시고요. 27차 첫 번째 임장,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임장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김포시 대곤면 상말이라는 곳인데, 우선은 여기 해당 지역에 우리가 어디 지역에 있는지 우선 지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김포시거든요. 여기 경기도 김포시니까 김포시가 이렇게 생겼어요. 김포시 옆에가 여기 인천이죠. 김포시 바로 밑에가 인천시 서구가 있고 계양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저기 있죠. 저기 강서구, 서울 강서구가 있고 부천시 부천도 옆에 좀 맞물려 있네요. 그러니까 부평구는 여기 밑에 있고 인천. 그래서 김포시가 이렇게 있죠. 김포시 바로 위쪽은 한강 건너서는 파주시하고 일산 서구가 아마 위치할 겁니다. 김포 하면은 크게 이제 김포시거든요. 우리가 대곤면에 와 있죠. 네. 대곤. 요쪽이 서해죠. 여기가 강화도고. 강화도는 저기잖아요. 인천이죠. 네. 인천시 강화군. 강화군 있고 옹진군 있고, 인천시에는 군이 두 개가 있죠. 옹진군 하나 있고 강화군이 있고, 나머지는 구죠. 구. 인천 광역시죠. 김포시에는, 경기도 김포시에는 읍이 양촌읍, 김포읍, 고촌읍, 죄송합니다. 양촌읍, 통진읍, 고촌읍. 나머지 여기는 동입니다. 무슨 동. 그럼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잠시 들릴 때가 장기동 있죠. 장기동은 요쪽에 있을 겁니다. 이쪽에. 장기동은. 그리고 면이 하나, 월곤면, 하성면, 대곤면. 우리는 현재 대곤면에 와 있습니다. 다른데 우리가 월곤면도 갔는데 위치가 서울에서 근접하기에는 대곤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김포시에 대한 개략적인 이제 아실에 있는 거를 제가 출력을 해왔습니다. 요쪽이 이제 김포죠. 요쪽이 아까 지금 말씀드린 통진읍, 그리고 이쪽이 대곤면이고, 이쪽 위쪽이 일산 서구가 있고, 이쪽에 파주시가 있고요. 여기 한강 이제 위로 올라가죠. 임진강 쪽으로 올라가고,
지금 요게 외곽순환도로예요. 이거. 기존에는 제1 외곽순환도로. 여기가 제2 외곽순환도 현재 연결 공사가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제2 외곽순환도로죠. 그래서 제1 외곽순환도로가 팽창하니까 제2 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이죠. 요렇게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영종도 가는 영종도가 인천 중구죠. 중구, 인천시 중구 영종도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저 장기동 갈 때가 여기는 여기 이따가 아파트 갈 때가 장기동. 특징은 여기가 요게 인천 2호선입니다. 2호선. 그 요게 인천 1호선 전철. 요게 이렇게 요게 연결되죠.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인천 저기 김포 쪽으로. 그리고 여기 9호선 있고 김포공항역 여기입니다. 김포공항. 그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있죠. 현재 운행될 겁니다. 골드라인이 김포공항역에서 이렇게 요 라인입니다. 구례역이 어디예요 지금? 네? 구례역. 거의 끝. 골드라인 끝. 골드라인 끝? 양촌역이 끝이고 이 정도 될 겁니다. 구례역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 골드라인 특징이 뭐냐? 요 저기 한강변 있죠? 한강 따라서 이게 라인이 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철이죠? 지하철 전철. 그래서 맨 끝에 골드라인 맨 끝은 양촌역. 김포공항역에서 시작을 해서 양촌역. 김포공항역은 또 5호선도 지나가고 9호선도 지나가죠. 그래서 김포공항역은 4개 여기 아마 4개 라인이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때가 향후 여기 대화역 GTXA 예, 여기 대화역 여기가 많이 크로스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눈여겨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대화역, 킨텍스역, 인천 일산 쪽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쪽이 와 있죠. 이 정도에. 네. 좀 더 요걸 보시면 더 요게 지금 GTX B 라인이고 검단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공항에서 요게 그 5호선 연장되는 게 요 라인이고 김포공항역에서 요거는 지금 GTX D 라인을 발표했다가 다시 뭐 취소했다가 그랬거든요.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요게 좀 전에 말씀드린 외곽순환도로예요. 제2 외곽순환도로. 현재 요게 지금 점선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연결되면 한 바퀴 뺑도는 거죠. 파주예요 북쪽으로는? 네네. 아. 파주 여기 이쪽은. 그리고 여기가 제일 외곽순환도로. 원래는 순환도로라고 외곽순환도로로 했죠.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기니까 제1, 제2. 그럼 이게 점점 팽창되는 거죠. 이게 수도권이 도시가. 그래서 이 안에만 있어도 이 인근에만 있어도 어떤 교통의 그 원활한 흐름 아주 원활하게 흐름이 되겠죠. 본 물건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물건은 2022-07-151-008 이게 가운데 공매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했죠. 국가재산, 지자체 재산이 하나가 있고 압류재산, 세금 체납의 대상, 압류재산 공매가 있고 신탁 공매가 있고 총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거는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을 알 수가 있는 거는 물건 그 경매는 사건 번호 또는 물건 번호죠. 가로쳐진 게 물건 번호죠. 사물. 공매는 세 가지 단위로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 단위가 5개면 압류재산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그 경매와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경매랑 똑같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세금 체납에 의해서 나온 물건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김포 세무서에서
이 채무자가 돈을 안 내니까 세금 체납됐겠죠. 그래서 옴비드를 통해서 캠코에서 내보낸 겁니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해서 이 돈을 경매는 배당이죠. 이거는 배분. 이제 배분을 해주는 거죠. 당초에는 12억에 나왔다가 현재 두 번 유찰돼가지고 9억 7,800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목요일이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는 월화수 하고 목요일날 발표한다 했죠. 어저께까지 입찰했었고 9억 최저가 9억 7,800 입찰했었고 오늘 11시경에 아마 발표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거예요. 요번에 또 떨어지면 또 다음 주 월화수에 3일간 입찰을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날 개찰해서 낙찰자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잔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는 좀 스피드 빨라요. 경매는 잔금 내는 날짜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팁이 하나 생기거든요. 경매와 공매와 같은 물건 가지고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매가 잔금 내는 사이에 공매가 중간에 튀어나왔다. 공매가 먼저 저기 잔금 내는 기간 먼저 낼 수가 있어요. 먼저 내면은 그 경매는 취하가 됩니다. 취소가 돼버려요. 그래서 경매가 먼저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경매 낙찰 금액 보고 그보다 더 싸게 공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경매 진행한 날짜하고 공매 진행한 날짜하고 그 사이에 그거를 가지고 잘만 활용하면은 경매에 낙찰된 금액을 보고 거꾸로 그 금액보다 더 낮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해요.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잔금 먼저 내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매건 공매건. 그러면 먼저 내는 쪽에서 잔금을 내버리면 나머지 경매나 나머지 공매는 취소가 돼버려요. 취하가 돼버려요. 이건 얼마 만에 낸다고요? 경매는? 한 달? 경매는 경매는 한 두어 달 걸려. 경매는 낙찰이 최고가 매수인에 대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한번 들어가고 그게 일주일, 그 다음에 매각 확정 이게 또 일주일이에요. 2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3일 이후에 잔금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2주 3일 14, 17일 지나죠. 거기다가 잔금 대금 납부하라고 기간을 약 한 달 정도 줘요. 그러면 한 달하고 한 20일 정도 있죠. 근데 그때도 또 못 내도 돼요. 좀 잔금을 경락 잔금을 만약에 우리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은 대금 날짜 기한까지 못 내도 약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또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저기 재매각 공고가 나가기 3일 전까지만 돈을 이자까지 해서 같이 내면 돼요. 그러면 총 다 해서 약 2달 반, 석 달 정도가 걸려요. 돈 내는 기간이. 그때 사이에 이게 나타났다 하면은 요때 잔금을 미리 내버리면은 그 사이에 내버리면은 그 경매는 낙동강 오래가 되겠죠. 낙찰자가 힘을 써도 공매 물건이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거는 빨리 진행되잖아요. 이건 얼마 만에 내라고요? 공매는? 3일 만에. 잔금은? 잔금은 근데 며칠 또 기한이 있는데 3일 이후에 잔금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공고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목요일 날 개찰을 해서 언제 잔금 낼 수 있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낼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네요. 그래서 한 가지 사람들. 그리고 현재 이 물건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그 스포츠 미니카 경기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 임대인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와서 그 자동차 레이싱 그 동호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는 현재 스포츠 카 레이싱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매는 하고 달리 공매는 중요한 거는 경매는 매각 물권 명세서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공매는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보시고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의 배분 요구 종기 이전까지 권리신고를 했는지 우리로서는 과연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걸 보시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추가로 물어줘 그 대항력이 있다고 하면은 임차인 주거용은 주거 임차인이지만 여기는 상가나 공장은 사업자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항력은 세 가지죠. 주거 임차인은 계약, 인도, 전입, 개인 전이죠. 그러면은 공장이나 상업용은 좀 더 이제 앞으로 세분화 가겠습니다. 개인 전이 개인사로 바뀌죠. 전입신고가 사업자 등록증으로. 그래서 우리는 상가나 공장은 개인사구나. 개인전과 똑같죠.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 그럼 전입신고 열람도 해봐야 돼요. 전입신고도 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또는 사업자가 돼 있으면 또 사업자 개인사 그게 언제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였을 때 말소기준 권리는 6+1이죠.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플러스 1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이지만 만약 전세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그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화 된다고 했죠.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했죠. 그럼 우리는 이것도 똑같이 권리 분석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일 1순위는 제일 0순위는 경매 비용. 이거는 공매 비용 빠져나가고 몇백만 원 빠져나가고 나머지 이제 순위 배당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저기 소소한다 했죠. 소액 임차인하고 또 뭐 있죠? 그 근로자. 그래서 임금채권. 임금채권은 3개월치 급여하고 3년치 퇴직금. 그게 배당이 되고 배분이죠.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가 당해세. 세금이죠. 당해세는 현재 여기가 우리 김포시죠. 김포시는 김포시에 있죠. 이게. 그러면 당해세를 보려고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 당해세는 두 가지가 국세와 지방세죠. 국세는 김포세무서, 지방세는 김포시청이죠. 시청에 있는 세금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셔가지고 그거는 무조건 늦어도 먼저 배당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확정일자 날짜하고 요게 관련된 세금 있죠. 조세는 다른데 이제 세금 똑같아요. 국세와 지방세 다른데 세금이 걸려 있는 거를 법정기일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내라고 해요. 이제 요거죠. 법정기일. 재산 명세서예요, 그거? 네네네. 요거는 당연히 보니까 딱 봐도 이게 엄청 빠르네요. 이런 게 있네, 많이 있네. 먼저 배당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스터디 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고. 벌써 이 김포 세무서 있죠. 이거 당했어야죠. 맨 마지막에 8억 그냥. 우리가 지금 이거는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는 거죠. 다 먼저 배당을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김포시청, 그것도 당했어야죠. 징수과에서 뭐 몇천만 원씩 있어. 보통 지방세가 작거든요. 근데 이게 몇천만 원씩 있다는 건 좀 큰 거예요. 근데 먼저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한참 동안 유찰이 돼야겠죠. 뭐, 그죠? 국민건강보험도 3,700만 원. 대항력 없어요? 네. 대항력 없으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왜 대학교? 날짜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인데. 아, 2020년 2021년 1월 18일. 근저당권자가 2019년 12월 18일. 아니요, 12월이 아니고 저거예요. 제일 빠른 게 2019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후순위네 또. 그러니까, 대항력이 후순위가 없어요. 대항력도 없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권리 법적으로 추가될 돈은 없다. 단지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임차인을 이제 명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렇게 임차인을 논다든지. 배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확정일자 있죠.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그 중에서 더 늦는 게 기준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좀 더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또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이게 이게 많이 다른 지방세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서울시청의 뭐 지방세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작한 날짜 있죠. 요 시작한 날짜하고 확정일자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먼저 앞서면은 그게 먼저다. 그러면 거의 그 배당에 대해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가치는 가격과 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가격이 과연 싸느냐 안 싸느냐. 그거는 이제 좀 더 토지 대금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하고 따져서 보시고 위치는 제가 봤을 때는 공장 위치로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각자의 그 판단 기준에 판단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기타 사항에 보면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했어요. 여기 748제곱미터 748회배 약 한 230평 정도가 여기 230평 정도 되겠죠. 요거는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아마 임차인이 만든 것 같아요. 이 내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외다. 참고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 뒤에 옹벽 보이시죠? 옹벽이 여기서 이 정도 제각각쯤에 그 뒤에 그 본 건물이 있는데 여기 좀 옹벽 라인이거든요. 근데 옹벽인데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큼의 토지가 산 번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몇 평이다. 예를 들어서 600평이다 하면은 한 100평에서 150평을 못 차려 먹었어요. 번면에 있어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건물이 요게 지금 창고 건물이고 요게 앞에 게 뒤에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창고입니다. 창고 건물인데 저기 건물인데 뒤에가 이만큼이 예에서 이 건물 폭만큼이 면적이 있어야 되는데 건물 폭 저만큼이죠. 네. 저 나무 있죠. 까치 나무. 네. 저기까지 갔어야 돼요. 근데 저기부터 이제 번면을 치다 보니까 이만큼은 땅을 못 찾아본 거죠. 그래서 토지 활용도는 약 한 20-30%가 죽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토지 가격은 자, 이상으로 대건물 상마리에는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임장을 마치겠습니다. 자, 꺼주시고요.